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올해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보이며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조직을 세계의 주적이라는 전략적인 표적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를 테러 조직으로 중국 공산당원과 정부 인사들을 테러 분자로 못 박으며 미중 간의 대립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9.11 사태의 책임을 물어 테러 국가들에 대해 무차별 선제 공격을 가했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중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거나 그 산하 조직인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에 가입했으며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이민과 영주권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하면서 수많은 중화권 사람들의 탈당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3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탈당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탈당을 돕는 이 사이트에 탈당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고유 번호가 표기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의 공증이 포함된 이 증서를 제출할 경우 미국 내 이민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당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권을 포함한 미국 정부는 중국을 미국이 선도하는 자유진영에 흡수하여 세계의 공정이자 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초까지 미국은 중국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며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무역 압박이 거세지게 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강경 조치를 배후에서 조종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말이 아베 전 총리의 입에서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아베는 그의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16차례의 만남을 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의 신분이었던 2016년 말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중국이 향후 미국이 주도한 패권에 도전하는 큰 위협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중국의 궐기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과거 30년 동안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400배나 늘어 2020년 현재 한화 220조 원에 이른다며 중국을 이대로 둘 경우 동아시아의 패권을 물론이고 세계 패권까지 위협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트럼프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속마음을 숨기고 아베 총리는 경제적 이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줄곧 중국과 근접 외교를 펼쳤을 뿐 아니라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적극 추진하며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일본은 대만과의 군사작전 정보 일원화를 통해 대만의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군사력을 투입하여 중국을 제압하는 훈련을 펼쳤을 뿐 아니라 일본 해군의 순항 항모가 인도양까지 진출하여 인도와 합동훈련을 하여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층 가중되고 있는데 중국 내 유치원 학교에서는 과거 항일 전쟁을 소재로 한 연극이 공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의 궐기를 앞장서 견제하는 것은 중국의 급성장이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 및 경제적 영향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지금 중국을 막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그들의 군사력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와 특수소재 및 정밀 가공 기술이 미국, 일본에 비해 30여 년 뒤처져 있기에 선진국들의 기술 지원을 막아버리면 중국의 궐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화웨이 제재와 첨단 기술 및 소재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최근 고고도 정찰기와 무인 폭격기까지 중국 근해에 투입하여 중국의 군사 정보를 모두 입수한 상태이며 명분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언제든 중국을 정밀 타격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군사적 위협감 속에 어느 중국의 유명 인사는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이용하여 지구의 대재앙을 일으켜 전 세계가 공멸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태평양 가운데 큰 핵폭발을 일으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 전 세계를 수장시킨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세계의 지붕으로 일컬어지는 히말라야 산맥에 핵폭발을 일으켜 지구의 자전을 방해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중심 부인 사촨성 지역에 지하 1만 미터의 구멍을 뚫어 거대한 핵폭발을 일으켜
지구의 중심과 멘트를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과학적으로 크게 실현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공멸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과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 숨 돌릴 틈도 없는 시진핑 주석에게 지난 9월 중순 달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바로 자신들의 맹방으로 생각했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극동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친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러 국경지대의 항공사령부와 방공여단을 새롭게 구축하여 200대의 T-72 탱크를 비롯하여 수천 명의 병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인데 미군과 일본의 위협이 전혀 없는 중러 국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뜻밖의 행동은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도 있어 왔는데 중국에 판매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대공 미사일을 돌연 인도에게 판매했을 뿐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를 비롯한 수많은 무기를 인도에 판매하면서 중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 배치는 2차 세계대전에도 있었는데 2차 대전에 참여한 소련이 중러 국경 지역을 넘어와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을 공격한 일이 있었으며 과거 모택동 시절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까닭에 러시아의 속셈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와 러시아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사려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해체를 통해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북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2차 목표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만약 중국 공산당이 몰락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자연스레 끊기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자연스럽게 미국에게 항복해올 것이라는 계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간파한 러시아는 미국의 중국 공격 및 해체 과정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형국에서 과연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이 또다시 강대국들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